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왕실의 충성을 바쳐온 명문 귀족 가문 김씨 가문이 있었다. 김씨 저택은 도성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대문을 열기만 하면 멀리 장엄한 궁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조판서 김원효는 왕의 신임을 받는 대신으로 항상 강직함을 지켰으나 그로 인해 야심을 품은 자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다. 어느 겨울밤 한양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운데 김씨 저택의 대문이 궁정 군사들에 의해 강제로 열렸다. 체포령이 내려졌다. 김원효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즉시 참수하라. 뜰 한가운데 붉은 등불이 김원효의 위험 있는 얼굴을 밝혔다. 그는 저항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무릎을 꿇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는 무죄여. 이건 음모다. 무죄든 유죄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거나 살아야 한다. 검이 휘둘러졌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튀었다. 김원효의 머리가 차가운 석판 위로 떨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소리 낼 수 없었다. 서건은 한밤중 짚을 실은 수레에 숨어 도성을 빠져나갔다.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쫓기며 달아났다. 해가 떠오른 뒤 그는 더 이상 김씨 가문의 도령이 아니었다. 고귀한 도련님에서 이름도 고향도 없는 떠돌이로 전락한 것이다. 수개월의 떠돌이 생활 끝에 서건은 조정의 군사들이 드물게 오가는 전라도 지역에 도착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날 그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양조장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에는 정갈하게 늘어선 커다란 술독들이 보였고 공기 중에는 진한 술향이 퍼져 있었다. 은전이 없으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술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일을 하겠다. 노동하는 사람 같지 않군. 도망자냐? 그저 살아갈 곳이 필요할 뿐이다. 마셔라. 이 술을 견뎌내면 널 여기 두겠다. 서건은 눈앞의 술잔을 바라보았다. 강렬한 술향이 코끝을 스치며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저택에서 최고급 술만을 마셔왔지만 이 술잔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일까? 어찌 되었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서건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전라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칼날 같은 바람이 초가집 지붕을 스치고 초승달이 짙은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시장거리도 점차 조용해졌고 길가의 작은 주막들만 희미한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 소림은 흙길을 따라 양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깨에는 무거운 지게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한약재 자루와 작은 술 항아리가 실려 있었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평소와 달랐다. 등 뒤로 낯선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처음에는 희미한 마찰음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고 마치 그녀가 알아차리길 바라는 듯 노골적이었다. 소림이 양조장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불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약한 계집이 감히 우리 앞에서 거들먹거리다니. 4명의 사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들은 값싼 술 냄새를 풍겼다. 그중 하나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거친 손을 뻗어 소림의 옷자락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은빛이 번뜩였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얇은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며 희미하게 빛났다. 소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건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 작은 칼로 우리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손짓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두 놈이 즉시 앞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거친 바람과 함께 한 줄기 그림자가 번뜩였다.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놈이 소림에게 손을 뻗기도 전에 단단한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거친 비명이 울려 퍼지며 그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두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빠르고 강력한 발길질이 허리를 가로질러 차올랐다. 그의 몸이 허공을 그리며 나뒹굴었다. 남은 두 놈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곧 거칠게 붙잡혔다. 목덜미를 움켜쥔 손이 그들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거침없이 돌담으로 내던졌다. 신음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평범한 품팔이 노동자가 이 정도 무공을 지니고 있다니? 그저 몸을 지킬 정도일 뿐이다. 소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구해준 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날렵한 얼굴을 비쳤다. 석원의 눈빛은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차분했다. 소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이후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과 같지 않았다. 전라도의 겨울이 조용히 지나가고 산기슭에는 노란 매화가 만개하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하늘은 점점 더 푸르게 맑아졌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양조장 안에는 짙은 술향이 공기를 감싸고 커다란 술독에서 발효된 술이 점점 깊은 맛을 더해갔다. 마치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처럼 긴 겨울 동안 석원은 이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원래 술이란 연애에서 즐기는 한낱 기호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소림 덕분에 술이 단순한 마시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효된 누룩 하나에도 증류하는 방식 하나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깊고 강한 술은 무거운 사연을 품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부드럽고 은은한 술은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과 같았다. 소림은 단순히 술을 빚는 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의 맛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눈을 감아요. 맛을 보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해보세요. 작은 술잔이 석원의 손에 놓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따라 한 모금 머금었다. 처음에는 달콤함이 혀끝을 스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은 점점 더 깊고 진해졌다. 마치 봄 같군. 따뜻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어. 맞아요. 이건 매화주예요. 겨울 동안 빚어야만 봄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죠. 당신도 이제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군요. 그들은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나른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봄날 양조장 입구에 늘어선 흰 매화가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거친 말발굽 소리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흔들었다. 궁궐 문양이 수놓인 비단 옷을 걸친 자들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양조장 앞에서 멈춰 서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숨소리조차 쉽게 내지 못한 채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선두에 선 남자가 말에서 내렸다. 붉은 도포가 바람에 나부꼈고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소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소림, 내가 이미 혼약에 있음을 잊은 것이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조장 안의 사람들이 숨을 삼키며 소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며 기웃듯 대답했다. 나는 한 번도 그 혼사를 인정한 적이 없소.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무쇠칼처럼 인정사정 없이 베어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석원은 무심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처음부터 나는 가질 자격조차 없었군. 2월의 밤, 전라도의 하늘엔 둥근 달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달빛이 양조장의 낡은 기와 위로 쏟아지고
뒷마당의 조용한 개울물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온 마을이 고요에 잠긴 채 들판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술향이 가득한 양조장의 창고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소림이 창고로 들어왔다. 손에 들린 작은 등불이 희미한 황금빛을 내비쳤다. 그녀의 시선이 창고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석원을 향했다. 그는 커다란 술독들 사이에서 침묵한 채 서 있었다. 며칠째 그녀의 혼약자가 나타난 이후로 그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는 누구인가? 그저 평범한 일꾼일 뿐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인가? 당신, 나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나요? 난 당신이 단순한 폰파리로만 보이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강한 술향이 가득한 공기 속에 퍼졌다. 그러나 석원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둔 손을 더욱 단단히 쥘 뿐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임을. 내가 모든 것을 말한다면 넌 날 믿을 수 있겠소? 소림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창가 너머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깨어난 무예를 지닌 사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기품. 그런 그가 정말 단순한 양조장 일꾼으로 살고 있는 걸까?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만 배신하지 않는다면 난 믿을 거예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등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술독에 반사되어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다. 석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깊고도 단단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 믿음만으로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을까? 전라도에 봄이 찾아왔으나 보리밭 사이로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여전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형과 양조장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늘하고 살기 어린 바람이었다. 소림의 혼약자가 나타난 날 이후 양조장의 평온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낯선 광군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였고 수상한 시선들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양조장 사람들은 불안한 속삭임을 나누었다.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소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석원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해가 산 너머로 서서히 기울어가던 어느 저녁, 양조장 문 앞에 붉은 도포를 휘날리며 한 사내가 나타났다. 손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부채를 들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소유물인 양 느긋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소림의 혼약자 윤태안이었다. 조사해 보았노라. 현소림, 내가 감히 누구를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양조장 안은 일순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소림 앞에서 묵묵히 서 있던 서관.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숨겨진 긴장감이 손끝까지 퍼져 있었다. 그가 누구든 너와는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반역자의 후손, 황제가 직접 수배령을 내린 자, 그런 놈을 감싸고도 상관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도 잔인했다. 내가 알기나 하느냐? 내 입에서 단 한마디만 나가면 이 양조장은 단숨에 불길에 휩싸일 것이란걸? 소림의 손이 천천히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그녀 옆에 선 서건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소매 속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억압과 강요 속에서 피어나는 것인가? 서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윤태안의 입가에 순간적인 경멸의 미소가 스쳤다. 나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은 내가 정한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두고 보지.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윤태안이 손짓하자
양조장 문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다. 철갑을 두른 관군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양조장을 포위했다. 순식간에 평온하던 이곳이 전쟁터로 변했다. 소림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석원을 향했다. 그러나 그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결연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길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만약 다음 생에 있다면 그때는 함께 한 잔 술을 나눌 수 있을까? 가지마. 하지만 소림의 손이 그를 붙잡기도 전에 석원은 몸을 돌려 단숨에 양조장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화살한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붉은 핏방울이 차가운 대지 위로 떨어졌다. 그해 봄 전라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양에서 시골 마을까지 조정은 반역의 잔당을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틈을 타 북방의 적들이 변경을 침략하며 조선을 불길 속에 몰아넣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왕실이 내린 숙명에 맞선 여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정이 그토록 집요하게 쫓는 반역자가 있다는 것. 한편 임진강 근처에 자리 잡은 조정의 군영. 밤바람은 매섭게 몰아쳤고 불빛이 흔들리는 군영 한가운데 현소림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서 있었다. 긴 여정 끝에 그녀의 옷자락은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소림의 앞에서 군영의 책임자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는다. 조정의 군사들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깊은 밤, 검은 그림자가 숲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원군도 없었다. 퇴로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 한 자루의 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뿐이었다. 그가 움직이자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번째 군사가 쓰러졌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앞을 막아선 자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갔다. 이번 생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너다. 석원은 단숨에 밧줄을 잘라내고 소림을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 순간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조심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화살이 그의 등을 깊숙이 꿰뚫었고 뜨거운 피가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안 돼. 나를 두고 가지 마. 소림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부축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석원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내가 너에게 빚진 한 잔의 술, 다음 생에 마시자. 달빛이 강물 위로 드리워졌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그들의 이별을 고요히 지켜보듯이. 조정은 김씨 일족에게만 억울함을 호소했다. 떠들썩한 한양 도성은 한때 흥정했던 이들이 김원현의 위패에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김석원은 단 한 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정의가 반환되는 날을 목격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은 먼 곳에서 현소림은 양조장에 남아 변한 적이 없는 일을 계속했다. 올해 와인은 작년보다 향기롭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각 술병을 검사하고 이전처럼 꾸준히 효모를 숙성시키지만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고 있었고 눈빛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꿈에도 너를 기다린다. 밤이 되자 양조장 현관 옆에는 오래된 와인 한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졌고 채워지지 않은 작은 잔 옆에 놓여졌다. 술의 향기는 여전히 강하지만을 마셔본 적이 없는 술잔은 영원히 씁쓸하고 영원히 미완성이다.